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DB입니다. 자, 먼저 썸네일 보고 이게 뭔 낚시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뻥이 아닙니다. 실제 전두환은 1988년 대통령 퇴임 연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사유는 무려 한반도 평화 유지에 공헌했다는 것과 평화적으로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실현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서독의 추천을 받아 지명되었죠. 실제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전두환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요즘 여성들의 대세인 나쁜 남자의 끝판왕, 히틀러와 스탈린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뜻깊은 의미가 있는 상이지만 평화에 기여했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수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쪽으로는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이 노벨 평화상에는 수상자가 있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로와 북한과의 평화 화해를 이유로 2000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 그 중에서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몰래 국가기관이 나서서 돈을 보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먼저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19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보면 러일 전쟁의 뒤처리를 중재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이끌어낸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뒷배경으로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인정함으로 우리와도 분명한 연관이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은 조선의 자치권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미 일본과 얘기가 다 끝나 있다는 걸 모르고 만났다가 자기가 삽질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분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12년 수상한 엘리우 루트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 정책을 위반한 인물로 사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필리핀이 저항하면서 벌인 전쟁으로 필리핀인 100만 명이 죽은 것을 생각하면 엘리우 루트에게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지는 상이 수상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학살의 책임자가 앞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며 인천 상륙작전의 더글라스 메가더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와 미국 최고의 영웅 중 하나인 퍼싱 장군입니다. 1996년 수상자인 카를로스 벨루 카톨릭 주교는 동티모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1990년대에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로 카톨릭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의 원칙상 한 번 수상한 사람의 상이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수상자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지구온난화 대처, UN 지원 등 이유를 가져다 붙였지만 2009년 1월 취임한 사람이 갑자기 그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단지 정치적, 상징적 이유로 상을 줬다며 심사위원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됐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초대 수반 야세르 아라파트는 199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오슬로 평화협정을 주도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는 무장단체의 핵심 요원으로 테러 활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들었고 노벨상 선정위원 일부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역시 논란의 대상인데요. 그녀는 1991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비폭력 투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으나 이후 2017년 국가를 장악한 미얀마군이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면서 미얀마를 대규모로 탈출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 침묵해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로힝야족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졌으나 그녀는 2017년 로힝야족 무슬림 마을에서 어떠한 충돌이나 학살도 없었다고 직접 말하므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났죠. 자,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평화나 인권,
인류의 복지를 위해 힘썼다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아무도 아라파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루스벨트는 러일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리했다는 평을 국제사회에서 받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필요했던 일이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각자가 이득을 가져갔죠. 그러나 루스벨트는 당시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미국이 필리핀과 기타 식민지 또는 인디언을 비롯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한 짓은 제대로 기억되질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힘쓴 사람들, 예컨대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나 의사이자 선교사로 봉사에 힘든 알버트 슈바이처, 설명이 필요 없는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는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정치적 관계에서 이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을 때는 혹시 당시의 문제가 되질 않더라도 이후 큰 논란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란 한 개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내내 걸어온 또 상을 받은 이후에도 무슨 행적을 남겼는가를 평가하지만 이런 종류의 상은 그 사람이 이뤄놓은 한 가지 업적을 평가하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스탈린이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대표적인 상을 수상한 기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1973년 베트남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파리 평화협정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헨리 키신저는 1970년대 미군의 캄보디아 비밀 폭격 작전을 주도하고 남미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흉으로 꼽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더군다나 준비되지 않은 베트남의 평화협정으로 불과 2년 만에 남베트남은 쑥대밭이 되었고 패망했죠. 대한민국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차 연평 해전으로 인해 조국의 피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힘쓴 인권, 봉사 등으로 받은 이들은 평화라는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대의 어떠한 사건 혹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수여되는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국제적인 권위의 상으로 역사의 단면과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대에 부합하는 정의가 후에 그 실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정의롭지 않은 인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키신저의 경우를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침략했던 국가가 평화적으로 전쟁을 마무리했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면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과연 이후로 어떠한 인물이 이 세계적 권위의 상을 받게 될까요? 인류를 위한 평화의 복지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이 상이 마틴 루터 킹이나 마더 테레사 같은 진정한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